관계형 연산자에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8가지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연산자 이 기능만 사용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산자의 각각의 연산자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이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기 위한 이제 관계형 연산식을 그러니까 쿼리 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가를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연산자가 선택 연산자인데 select 또는 뭐 restrict 또는 selection 뭐 이런 등의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선택 연산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 테이블 한 개의 테이블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테이블은 선택 연산자의 대상되는 테이블은 이제 한 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조건을 부여해요. 그럼 조건을 부여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선택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라는 칼럼의 값이 설계부인 레코드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개의 레코드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한 개의 레코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한 개의 레코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계형 연산을 한 결과 또한 뭘로 만들어지는 거죠?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연산자를 이제 부호로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그마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부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그마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에는 이제 대괄호를 하고 그 안에 검색 조건을 선택 조건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선택의 조건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연산자를 사용한 식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식이죠. 이 식을 이제 SQL로 바꾸면 오른편에 있는 SQL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select 하고 난 뒤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고 where 다음에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select 다음에는 해당되는 테이블에 있는 행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모든 칼럼을 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카드인 스타를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택 연산자에서 우리가 조건을 나타낼 때 앞에서는 한 가지 조건만 나타냈는데 한 가지 조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and나 or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이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서가 설계부이고 근무 연수가 2보다 큰 그러면 부서가 설계부이고 근무 연수가 2보다 큰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빈 레코드로 포함되어 있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SQL로 표시를 하면 where 다음에 그냥 조건을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조건을 표시할 때 같은 칼럼의 값이 나이가 뭐 21보다 같거나 크고 and 29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조건을 2개 쓰는 것보다 뭐 좀 더 쉽게 영어처럼 보이라고 between and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미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뭐 훨씬 익숙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어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은 아래 것이 더 뭐 편리할 수도,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문화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d만 있는 게 아니라 or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where 다음에 뭐 S major가 경영 정보 확보, 그 다음에 O와 S major가 경영 확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select star from students 이렇게 해서 전공이 S major가 뭐 이거나 또는 저거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R을 사용해서, 그래서 OR을 사용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면 뭐 좀 더 타이핑도 많이 해야 되고 문장도 복잡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in을 사용해서 in 오른쪽에는 뭘 표시하는 거죠? 집합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시하면 해당되는 칼럼의 값이, 이 칼럼의 값이 이 집합의 원소들 중에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들 중에 하나 이상에 대해서 같으면 그냥 그 참으로 검색이 되는 걸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을 사용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를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그 오화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비교인 경우에는 like라는 문장을 이제 명령어를 이제 검색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같다, 같지 않다, 뭐 그렇게 우리가 equal, 그 다음에 뭐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자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영어인 경우에는 뭐 A로 시작되는 이름, 아니면 한국말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하모인데 둘째 이름은 모르겠다, 그러면 하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해서 like 하면은 그런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열을 검색할 때 간혹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SQL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문자열 검색 뭐 이런 경우보다는 숫자, 그래서 뭐가 같으냐 틀리느냐, 같지 않느냐의 검색에 이제 비교에 치중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꼭 이제 그 데이터들이 숫자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 표시된 데이터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like와 같은 이런 이제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 조건을 명시할 수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사 연산자는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칼럼들만 뽑아내는 것을 투사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컬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부서만 뽑아내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 중에서 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열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름하고 부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사 연산자라고 그러고 식어로 쓸 때는 이렇게 부호로 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연산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SQL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select from where 문에서 select 다음에는 이제 필드 이름을 쓰고 칼럼 이름을 쓰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쓰고 where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검색 조건을 나타내죠. 이런 이제 문장을 관계형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면 먼저 셀렉션을 하고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레코더들만 선택을 해서 셀렉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또 뭘 하는 거죠? 투사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중간에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중간에 부서가 설계부인, 그러니까 이런 레코더만 표시하는 이런 테이블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이제 이름하고 부서하고만을 선택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SQL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형 연산 기능을 실행한 SQL을 실행한 그 결과 또한 이제 뭘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테이블로 표시가 되고요. 그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연산 기능, 데이터 검색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면 그 결과도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연산자들은 집합과 관련된 연산자인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나타내는 연산자 각각에서 합쳐서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집합 연산자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산자로 표현되는 이유는 우리가 테이블을 뭐라고 그랬죠? 테이블은 레코드들의 집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개념이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레코드들의 집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개의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들 사이에 합집합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집합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집합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이제 공부할 때 배운 거죠. 그럼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레코드들의 집합이니까 2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들 사이에 합집합을 한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들 사이에 교집합을 한 새로운 테이블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집합을 이제 한 새로운 테이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합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두 테이블의 레코드들이 동일한 구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수강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학번과 성명으로 돼 있고
컴퓨터 개론 수강 학생 하면 학번과 성명이 돼 있으면 이 두 테이블에 합집합을 하면 이 두 테이블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테이블에는 포함되어 있는 레코더들로 포함된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왼쪽 테이블에 있는 최청년 레코더가 있고, 왼쪽 테이블에 있는 이 여자 레코더가 있고, 왼쪽 테이블에 있는 이제 홍총각 레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홍총각 레코더는 이미 있으니까 한 번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남자 레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최청년 레코더도 여기 있으니까 한 번만 나타나고 해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테이블의 구조가 이렇게 똑같지 않고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수강 학생의 학번하고 성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컴퓨터 개론 수강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학번하고 성적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93001이 뭐 A 플러스 숫자로 하면 4.5, 그 다음에 93002가 4.0, 그 다음에 94101이 또 4.0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컴퓨터 개론 수강 학생하고 데이터베이스 수강 학생하고 이제 합집합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는 이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DBMS에서는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에러가 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서로 이제 집합 연산을 하려면 두 테이블의 구조가 똑같아야 되는, 구조가 똑같다는 거는 필더 칼럼이 똑같고 칼럼의 데이터 타입이 꼭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 스키마, 테이블의 스키마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테이블의 스키마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게 이제 그런 유형의 SQL이 있고, 또 다른 SQL은 최근에 와서 똑똑해져서 구조를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수강 학생은 학번하고 성명이 나오니까 여기에 무슨 칼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성적이라는 칼럼을 이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널이 다 들어가는 거죠. 빈칸이 널 값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학번하고 성적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명이 없죠? 그러면 성명이 없습니다. 그럼 성명에도 뭐가 들어가죠? 다 널이 들어가게 이렇게 두 테이블의 구조를 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순서는 위에 칼럼 이름이 있으니까 표시가 이렇게 했지만 순서는 이제 자기들이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면 얘하고 같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94001이기 때문에 94101이기 때문에 최청년이고, 최청년의 학점은 4.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컴퓨터는 관계형 DBM에서는 그 정도까지 똑똑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레코더하고
이 레코더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칼럼을 서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집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만은 뭐 이런 유형의 DBMS들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미 데이터베이스 수강 학생과 컴퓨터 개론 수강 학생의 테이블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니언을 했는데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한 개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학생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학번과 성명에 대해서 그 결과를 투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한 학생의 학번하고 성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잠정적으로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조건을 달리하면 또 다른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유니온을 이제 하면은 합집합에 그 결과를 갖는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동일한 개념의 SQL을 우리가 뭘로 그냥 할 수가 있죠.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검색 조건이 과목이 데이터베이스거나 오와 과목이 이제 컴퓨터 개론인 그런 학생들을 레코드를 선택을 해서 학번과 성명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좀 복잡하게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제 OR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합집합을 하면 집합의 개념으로서 동일한 두 개의 레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유니온 다음에 디스팅트 서로 다른 것만 이제 포함하도록 테이블에 같은 레코드는 한 번만 서로 다른 레코드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레코드들이 서로 다른 값을 다른 레코드이도록 그렇게 테이블을 구성하라 하는 게 이제 디스팅트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디스팅트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서로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도 그냥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유니온을 하면 같은 것도 서로 다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유니온을 하면 같은 레코드가 몇 번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유니온 a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니온 all이라는 건 뭡니까? 유니온 all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합집합은 아니죠. 합집합은 왜냐하면 집합이기 때문에 그 원소들이 서로 다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에 나오는 그 수학적 개념들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SQL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SQL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이제 추가한 그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SQL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게 관계형 연산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은
이제 두 개의 집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레코더들을 포함하는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수강학생이라는 이런 테이블이 있고 컴퓨터 개론 수강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레코더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레코더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레코더를 만들어낸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집합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이제 한 개의 테이블에서 어떤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동일한 테이블에서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테이블을 만들어내서 그것들 사이에 교집합, 인터섹트를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SQL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런 인터섹트라는 명령어를 직접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인터섹트 대신 이제 다른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교집합에 그런 이제 연산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i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번하고 성명을 다 찾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컴퓨터 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번을 찾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테이블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열에서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이 테이블을 만들어낸 이제 조건문의 요 위에 있는 이 회열이죠. 이 회열에서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것만 찾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조건을 붙이기를, 이제 학번이 여기 컴퓨터 개론 수강 학생 으로 이제 검색해 놓은 요 테이블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택 연산자에서 그냥 이퀄 같다, 뭐 같거나 크다 이것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집합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in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고 in이라는 명령어를 배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학번 94101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의 원소에 포함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 레코더가 3개 있는데 무슨 집합의 원소냐? 그러지만 테이블은 레코더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94101이 여기 이제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 93001, 93002, 93101 3개의 레코더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이 3개의 값으로 구성된 집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4101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true가 돼서 이 학번과 성명이 나오고, 9700일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false가 돼서 안 되고, 93001도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true가 돼서 나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두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검색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교집합 인터섹트라는 명령어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교집합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잠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합집합이 5하니까 우리가 합집합은 이제 5화를 썼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여기에도 있고 또는 여기에도 있고, 그럼 이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면 교집합은
여기에도 있는 동시에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ND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SQL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위에 있는 이 SQL을 보면 from이라는 테이블에서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이고 과목이 컴퓨터 개론이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레코드를 다 찾아내겠죠. 그 다음에 과목이 컴퓨터 개론의 레코드를 다 찾아내 가지고 그 레코드들의 학번들의 교집합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 이 SQL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각각의 레코드에 대해서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냐 과목이 컴퓨터 개론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목이 이 첫 번째 레코드를 이제 보면은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이제 true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and 과목이 컴퓨터 개론이죠. 그러면 true and 컴퓨터 개론 하면 어떻게 돼요? false죠.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이면 false죠. 그러니까 뭐 false니까 뒤에 건 할 필요도 없이 false고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이 칼럼명이 과목이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을 걸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으로 나와요. 왜냐 그러면 하나의 필드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인 동시에 컴퓨터 개론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상의 조건, 그러니까 교집합을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필드인 칼럼에 대한 교집합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셀렉션 문에다가 AND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교집합을 계산하기 위한 in이라든지 그런 연산자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특정 SQL에서 intersect 교집합을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in과 같은 그런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차집합인 경우에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반대니까 데이터베이스 개론만 수강한 학생, 그러니까 컴퓨터 개론은 수강하지 않은 학생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개론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번하고 성명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개론을 수강한 학생의 학번하고 성명을 찾아내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론을 수강한 학생이 이렇게 3명이 나와 있으면 이 중에서 컴퓨터 개론을 수강한 학생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93001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제거를 하고 93002는 제거할 게 없고 94101도 제거를 하고 그러면 97001 한 학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집합도 뭐 간단하죠. 마이너스라는 차집합의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집합의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만약 차집합의 연산자가 없으면 차집합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대신에 현재 그 SQL에서 제공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에서 우리가 in을 사용한 것처럼 차집합에서는 not in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강 테이블에서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 학생들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 수강 테이블에서 컴퓨터 개론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번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 검색 결과 테이블에서 조건을 하나 더 우리가 걸어주는 겁니다. 엔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번이 이 오른쪽에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학번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들의, 그러니까 레코더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에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94101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거짓이 나와서 이 and false가 되니까 이제 전체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7001은 포함이 안 되니까 true가 되고 93001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짓이 되고, 그래서 97001 하나의 레코더로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들은 뭐라 그랬죠? 레코더들의 집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합 연산자의 개념은 테이블에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의 교집합, 두 테이블의 합집합, 두 테이블의 차집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합집합인 경우에는 많은 이제 SQL이 유니온이라는 그런 이제 명령어를 제공을 하는 것에 반해서 교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는 그 명령어를 잘 지원을 하지 않아요. 많은 SQL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SQL에서 지원하는 명령어인 in이나 not in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